걸스데이의 시크릿 아이템, 큐트 핫팬츠, 러블리 스카트, 토트백, 키를? 아니 진짜 시크릿 아이템은 시크릿 스타걸. 속눈썹을 볼륨 있게, 손끝까지 화려하게. 걸스데이의 비밀, 시크릿 스타걸. 쉿, 비밀이야. 사실 그날 기자분 3분인가 4분하고 김치찌개를 먹는 자리였었습니다. 통이동으로 출근한 지 이틀째인가 3일째 되는 날에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편안한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 같아서 1시간 반 정도 이런저런 얘기를 격이 없이 했는데, 그때 제가 일부 언론에 저와 관련된 사실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보도가 돼서 좀 약간 흥분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 총장 관계뿐만이 아니고 1시간 반을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사실은 지금 수일째 수면을 지금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하고 기억이 정확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에 정확하다고 지금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무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점이 있었다면 제 기억력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말씀이 나온다 하더라도 모두의 제가 말씀 올린 대로 다 저희 불찰이고 저희 부덕에 소치고 저의 잘못된 것으로 용서해 주시길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1시간 반 동안에 대단히 혼미한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또 현재 제 마음가짐이 또 기억 상태가 조금은 좀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지금 3일째 수면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거나 착각을 익힐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총장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저의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네, 후보자께서 오전에 청문회 자리에서 답변하셨던 내용, 이것을 지금 이제 저 여야 간에 녹취록을 좀 공개하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아마 이제 그 부분에서 번복을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서 확인 좀 후보자께 해주십시오. 오전에 하셨던 발언이 우리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서 그것을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번복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그러면 번복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후보자께서는 오전에 자신이 했던 발언 중에 혹시 착오가 있었던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신 거죠. 총장을 만들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시간 반 동안에 의원님, 네.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솔직히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자, 요거는 저 녹취록에 대한 그 음성을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으로 국한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말씀은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해주십시오. 인사청문 특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자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후보자의 중대한 인식에 관한 문제를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왜 이것을 반대합니까? 그 인사청문 특위의 고유의 권한이자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문제의 녹음을 별도의 시간을 잡아서 여기서 틀자라고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 의원들의 발언 시간을 할애해서 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국무총리를 임명해서 경제를 살리고 먹고 살게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소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발언 시간을 할애해서 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사청문위원이 견지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이지 어찌 이것을 안 된다고 하십니까? 그 청문특위위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지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음성을 채택하고 안 하고 이전에 이 해당 언론사에 사실
이러한 녹취 기록을 음성으로 해도 되는가를 사실은 먼저 글쎄요 허가라 할까 그것을 묻는 것이 전 순서라고 봅니다. 그것이 생략돼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뿐이 아니고 내일 밤 12시까지도 혹은 뭐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해당 언론사도 사실은 여기에 당사자로 들어와서 이것을 음성으로 낼 것인가 말 것인가 본인들이 부적절하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 주십시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정우 의원. 당사자 동의 없이 발언 내용을 녹음한 것도 부적절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반대로 관련 내용을 야당에 전달한 것 역시 이 후보자를 도덕적으로 흠집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지만 유감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 관련해서 취재 윤리에 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관련자들 엄중 책임을 묻는 한편 재발 방지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첫째는 이것이 발언하는 우리 국무총리 후보자의 전혀 허락도 없이 비밀리에 녹취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야당 의원 보좌관을 통해서 이것을 기자가 보좌관한테 제공하고 보좌관은 어떤 거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또 KBS에 제공을 하고 KBS는 정말로 이 본인의 허락 없이 비밀리에 녹취한 것을 정말 언론의 취재윤리를 정말로 위반할 정도로 엄중한 사안을 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는 어쨌든 언론의 중립적인 의무를 명백히 훼손한 정치 개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내용을 파일을 공개한다? 이거야말로 국회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국회가 이런 불법적인 비밀리에 녹취하고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또 오늘 많은 기자분들이 이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불법적으로 녹취한 것을 타 언론사에 줘서 공개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적어도 이 신문사가 이런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하려면 이 신문사의 입장 그리고 이 신문사가 줬을 때 이렇게 해서 다른 언론사에 줘도 된다든가 네, 정리해 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먼저 하세요. 김경협 의원님.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간단히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장우 의원님 발언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비밀리에 녹취를 했다. 일상적인 기자들의 취재 관행입니다. 그리고 오찬 간담회 자리고요. 두 번째, 보좌관이 어떤 거래를 했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 개입이요? 불법 취득이요?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뭐가 불법입니까? 불법을 아무데나 그렇게 붙여서 불법이라고 공략하면 안 됩니다. 예? 정확히 얘기하셔야죠.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 굉장히 아주 위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 의사진행 발언 여부에 대한 말씀은 나왔는데 본인 의원실에 대한 이장우 의원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해명할 시간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홍종학 의원 말씀 짧게 하시죠. 예. 네. 지금 일단 이거 다 끝난 다음에 본인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네. 예, 보충 질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새정치민주연합 측에 우리 유성엽 간사께서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말씀하시죠. 자료 화면에 음성을 띄우는 문제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그렇습니다만은 새누리당 측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아직까지 그 결론을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좀 안타깝게도 오전 그 후보자와 우리 여러 위원님들 간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그 문제의 녹취록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그 대목이 후보자께서 문제의 녹취록에서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 내 친구도 대학 맞는 놈들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 저를 포함해서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후보자께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은 뭐 확인해 보고 싶다라는 말씀까지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런 말씀이 정말 하신 적이 없다라면은 이것은 그 야당에서 지나치게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정치 공세를 한 꼴이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도 하시지 않았다라면은 청문회장에서 중대한 위증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일반적인 자료 화면에 음성을 띄울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중대한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일단 새누리당의 뜻도 뭐 다 확인이 되시는 것이고 또 저희들의 요구사항도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직권으로 결정을 해서 공개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문회라는 것은 사실 그 여당의 그 인물이 후보자로 이제 추천이 되고 그래서 이제 청문회를 하게 되는데 사실 청문회는 야당의 그 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야당 의원들께서 그 어떤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한 여러 가지 기회를 주는 것이 위원장의 그 임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회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음성을 채택하고 안 하고는 국회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국회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러한 그 내용들은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협의를 거친 합의에 의해서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여기 정문원 간사께서도 아마 발언을 저한테 신청하셨는데 먼저 말씀을 하시죠. 예, 지금 그 유경학 간사께서 그 녹취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유경학 간사께서 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녹취 여부를 음성 여부를 틀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국회가 관례상 원칙적으로 음성을 틀지 않습니다. 그 영상만 보여주는 것은 그런 관례가 생기게 된 것은 그 우리 의원들이 발언할 때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장과 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이걸 지켜보기 때문에 음성이 나올 때는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거쳐서 여야 간사 간 위원장이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그 우리 청문 계획서에도 채택이 돼 있습니다. 지금 국회 관례를 얘기하셨는데요. 본회의장에서의 이 관례였던 것 같고요. 아직까지 모든 상임이나 특위 청문회 석상에서는 영상과 함께 음성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런 경우를 가지고 여야 간에 뭐 합의를 해서 한다 이런 적은 없었고요. 단지 본회의장에서 그 문제는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음성은 나간다 이렇게 아마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당 의원님 몇 분들께서 윤리적인 문제 얘기하시는데 일상적으로 기자가 물론 그 자리가 공식적인 행사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찬이라고 하는 기자 여러분들과의 간담회하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의 취재가 여태까지 해서 아마 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해서 취재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또 그것도 역시 또 취재의 또 관행이었고요. 그게 어떤 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야? 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후보자께서 또 나름대로 그동안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하는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또 그런 또 자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취재윤리 뭐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뭐 이게 서로 이 논쟁의 여지가 없으면은 그럴 필요가 없을 텐데 자꾸 이제 이런 문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하면은 서로 좀 확인을 그건 명확히 하고 가고 또 후보자께서도 그걸 원하시고 그리고 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께서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이 전체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궁금할 겁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누구 얘기가 맞는 건지 궁금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도비. 영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사전에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회 양해 및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먹고 살기에 급급합니다. 국무총리를 빨리 뽑아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관심 있지 이 영상물 털고 안 털고는 관심 없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양당 간사 합의하라고 그러고 직권으로 결정하시고 질의 답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선미 위원. 잘못된 총리 바라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총리를 바라죠.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게요. 제가 국정조사나 또 국감 때나 또 상임위 때나 정말 많은 영상을 틀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단 한 번도 제재받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새누리당 의원님 중에 한 분도 제 기억으로는 국정원 국정조사 국면에 동영상 틀었습니다. 누가 그거 거부했나요? 소리 육성 다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결국 그것은 반대의 얘기인 거죠. 결국은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지금 정문환 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녹취된 내용 자체가 즉흥적이고 흥분됐고 그게 우리가 궁금한 겁니다. 아까 우리 유성혁 간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분의 말씀이 정말 흥분된 상태로 사석에서 할 수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은근히 협박조로 우회적으로 점잖게 위협을 했는지 우리 그게 궁금하고요. 아까 저는 분명히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장을 세운 사실이 있냐라는 그것은 제가 이후에 준비한 그 수많은 질문 중에 하나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아니라고 답했기 때문에 진짜 없는지를 우린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그거는 필요합니다. 취하지 못하셔가지고 오전에 지금 굉장히 혼미한 가운데 지금 답변을 하셨다. 그러면 그 답변에 무슨 의미가 지금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답변을 지금 하셨는데 그 답변에 지금 거짓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위증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 그 위증의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 언론의 자유를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후보자도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다고 그러시니까 그럼 후보자께서 진정으로 사과를 하신다면 그 노출록 전체를 다 공개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후보자께서 스스로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거를 국민들이 듣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다.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겠느냐.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 제가 이제 그 의사진행반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 지금 후보자께서 하신 발언이 신빙성이 지금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위원장께서 그거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가 음성을 듣자 말자 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 여야 간에 이제 그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국회법에는 그 증인, 우리가 국감이나 하면 증인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증인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서 일어나서 모두 선서를 합니다. 거기에는 오늘 총리 후보자께서 아까 하신 선서 내용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거짓을 말하였을 때는 위증의 벌을 받는다. 이것은 이제 그 증인들이 선서했을 때 있고 다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 후보는 거짓을 얘기했을 때는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게 벌을 면제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정치적인, 그러니까 청문회 통과가 안 된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그보다 더 큰 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위증을 한다면 본인도 그 엄중함을 알고 답변을 하고 계시라 저는 믿고요. 이 정도에서 우리 질의 또 하고 밝힐 건 밝히고 그 내일까지 청문회가 계속되니까 그 음성에 관한 문제는 또 우리 여야 간사 간에 한번 또 하죠. 이제 시작한 지 3시간 정도뿐이 안 됐는데, 예? 위원장님 그렇게 넘어가실 문제가 아닙니다. 글쎄요. 저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지금 상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질의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이 문제의 진위 여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젖혀두고 다른 무슨 질문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이 별도의 시간을 잡아서 이른바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만 의원들이 질문하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의정 활동에 자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의정 활동을 막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기 음향 담당자는 말이죠. 위원장이 저기 발언 기회 준 분 마이크만 켜놓으세요. 아시겠어요? 다음 진선미 위원. 아까 의원님께서 마치 이 입장이 뭐 그것이 취재 윤리에 반한다 이런 것이 언론의 주된 입장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서 제가 이거를 혹시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언론 노조와 또 언론을 위한 여러 그 시민 단체들이 2월 10일, 9일 일제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사과로는 부족하다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언론사가 4군데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어느 한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언론에 대한 한 곳의 입장이나 그런 것이 모든 것을 다 의미하지는 않죠. 적어도 모든 언론, 대부분의 언론의 입장들을 표명하고 있는 언론 노조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왜 괜히 만만한 야당 의원들까지도 국회의원이어서 봐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기자회견문은 읽어보셨습니까? 그 언론 보도만 읽지 마시고 이 부분들을 국민들이 일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후보자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후보자가 위증죄에 대한 건 당연히 없죠. 하지만 그 선언이라는 것은 위증죄의 처벌과 무관하게 너무나 엄중한 것입니다. 국민들 앞에서 국무총리가 되겠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신 입장을 밝히신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로 제가 질문할 기회를 아직 놓치고 있는데 그 위증에 대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것에 대한 것도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데 하나 더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총장에 대한 그 부분을 내가 말한 적이 없다라고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셔놓고 이제 와서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 말을 진짜로 했을지도 안 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애매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청문회를 왜 합니까? 예, 후보자의 진심을 기대하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저희는 더 이상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죠. 네네. 자, 가만히 계시고 너무 흥분하시지 마십시오. 제가 저 나름대로 이해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기자 몇 분과 김치찌개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 했는지 솔직히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어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을 확고하게 드리기는 저 자신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식에 반한 얘기를 했겠나라고는 저 나름대로의 양심에 비춰서 드린 말씀이지 제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고 또 따라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솔직히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1시간 반 동안 자유로운 상태에서 얘기한 것을 제가 일일이 기억한다는 것은 기억의 한계. 그리고 현재 제 지금 심적인 상태가 조금 불안정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의원님들 용서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예.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서 우리 국민들의 환영을 받는 그 총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청문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그 총리 후보자께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지금까지 우리 청문회에서 항상 접했던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문제를 나도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결말을 맺고 그 다음 청문회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방법을 협의하기 위해서 또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좀 해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거부를 했습니다만 새누리당에서 끝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시작되면서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을 하면서 또 간사 간의 그 합의에 맞춰진 문제여서 오늘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 영상 화면의 음성 공개를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끝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가 갖는 그 중요성은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들이 잘 아시는 대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대희 대법관, 문창섭 논설위원이 연이어 낙마를 하면서 사실상 오랜 국정 공백 상태를 지금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보다도 이번 이완구 후보자 청문은 실로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많은 고민 끝에 이완구 후보자를 국무총리로 내정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완구 총리 후보자도 최선을 다해서 청문을 통과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여야 간 여러 가지 그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정부가, 과연 또 새누리당이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적극 협조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전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보호해서 청문회를 통과해야겠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도 이런 이례적인 상황을 맞이해서 이렇게 언론에 공개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비공개로 그러면 확인을 하자. 더군다나 오전 그 총리 후보자와 저희 청문위원들 간의 질의응답에서 그 관련 질의응답에서 총리 후보자께서도 뭐 비공식적으로 확인해보고 싶다 이런 말까지도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서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자라고까지 우리가 양보를 했습니다만 그마저도 거부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부득이 이런 상황 때문에 청문회장이 아니고 이렇게 정론관에서 공개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몹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거듭드리면서 부득이 오늘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경현 의원입니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오늘 오전에 두 가지의 커다란 쟁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총리 후보자가 언론인들을 대학 총장이나 교수로 만들어줬느냐 이런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영란법을 설명한 취지가 언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느냐 아니면은 언론을 회유하고 협박하기 위해서였느냐라는 이 두 가지의 쟁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취지로 얘기를 했고 사실을 좀 확인하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혔는데 아직까지 그 여당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을 하고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총장 및 교수 채용 관련된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통령도 만들어주고 오늘 지금 살아요. 40년 된 인연을 우리 삽니다. 그거는 언론인의 공직자이고 관계 아니라 서로 인간적으로 치러야 되니까 나도 대학 교수만 내 친구를 치라던 분이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 이 부분을 간단히 녹취록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도 대변인 하면서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았지만 지금도 너희 선배들 나하고 진짜 형제처럼 산다.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 나 언론인 지금 이래 살아요. 40년 된 인연으로 이렇게 삽니다. 언론인 대 공직자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인간적으로 친하게 되니까 내 친구도 대학 만든 놈들이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녹음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김영란법 관련된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법 이거요. 김영란법에 기자들이 지금 비상이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번에 내가 지금 맡고 있잖아. 내가 맡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 공모하면서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가만히 있고 하려고. 통과시키세요. 여러분도 한 분 평소에 보지 못했던 친척 때문에 거기에 한 번 보지 못했던 친척 때문에 거기에 시작해서 당신은 친구인 친척이 방금 정도를 내가 못 합니다. 한번 한 거잖아. 이번에는 저는 야당이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나를 가만히 있는데 지금 내가 공무기도 나가는데 안 먹어요. 3,000원 끼는 거라고 진들 와봐 영수 공무기도 보내주고 이분한테 있느냐 그렇게 의동자를 3만원이 넘잖아 2분 거야도 100만원 넘잖아 밥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김우영은 백안 들어주면 용기만 먹는 거예요. 이 부분 녹취 부분을 명확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번에 김영란법 이거요. 김영란법의 기자들이 초비상이거든. 안 되겠어 통과시켜야지. 진짜로 이번에 내가 지금 맡고 있잖아. 그지? 내가 맡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 그지? 욕 먹어가면서 내 가만히 있으려고 해. 가만히 있고 하려고 해. 통과시켜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지도 못한 친척들 때문에 검경에 붙잡혀 가서 당신 말이야 시골에 있는 친척이 밥 먹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을 해봐. 당해봐. 내가 이번에 통과시켜버리겠어. 왜냐하면 야당이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거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지금까지 내가 공개적으로 막아줬는데 이제 안 막아줘. 이것들 웃기는 놈들 아니요? 이거 지들 아마 검경에 불려다니면 막 소리 지를 거야. 김영란법이 뭐냐? 이렇게 얻어먹잖아요? 3만 원이 넘잖아? 1년에서 100만 원이 넘잖아? 이게 김영란법이야. 이런 게 없어지는 거지. 김영란법 만들어지면 요게 못 먹는 거지. 하자 이거야. 해보자. 과연 이 발언의 내용이 김영란법을 언론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했던 발언인지 아니면 이 발언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언론을 지금 회유, 협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지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한정주 위원장님께서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증죄로 고발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국회의사과에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 아닙니다. 아마 약간의 오인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정정할 겁니다만 실제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의 14조가 준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법이 시행되던 당시 2009년 9월에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 위증죄로 고발했고요. 2009년 검찰총장 후보자 천성관에 대해서도 위증죄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녹음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히 불쾌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청문회장을 떠나서 장외에서 그러한 발표를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해서 타협을 이뤄내지 못한 데는 저의 책임도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그 장외로 가서 발표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우리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위원장에게는 통보를 하고 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또한 이전 회의에서도 저는 그 녹취물이 정상적이지 않은 부적절한 취재 행위로 인해서 만들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내용 공개는 음성 공개는 저는 옳지 않다,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이방 일은 벌어진 것이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의 책임감도 느낍니다마는 야당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는 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답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거는. 하시죠.
대단히 참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많은 시간이 지금 허비가 되기 때문에 짧게 말씀 들으세요. 들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왜 저기 지금 여야 간에 이럴 때 꼭 예의를 있는데 지키시고 저 발언 그냥 계속 하세요. 네. 너무 저기 화를 내실 필요도 없어요. 왜 이런 상황까지 왔던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그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자료 화면과 함께 음성 공개 요구를 오전 개의하기 전부터 또 오후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그 요구를 했던 겁니다. 너무나도 그 당연한 그 야당 측의 요구를 여당 측에서 외면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가 저는 생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문제의 녹취록이라는 게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기자들 일반적으로 언론인들 취재하는 방식이 메모도 할 수 있고 녹취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 불법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책임을 느끼신다라고 하시면서도 우리 그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청문위원들을 향해서 불쾌하다, 유감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로 저희들은 참 불쾌하고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점 이후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여야 간에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제대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청문회가 되도록 더 배전의 그런 각오와 노력을 약속을 드리면서 거듭 이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그 새누리당 측에 정말 새로운 어떤 자세의 전환을 거듭 촉구하면서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의원님들 정말로 송구스럽습니다. 제 문제로 인해서 정회까지 되고 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매일같이 편하게 만나는 젊은 기자분들과 점심 먹는 자리였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이것저것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마침 그 전날 언론에서 제가 생각할 때 사실과 다른 기사가 나서 제가 조금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편안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그마치 1시간 반 동안 제가 무엇을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의도를 가지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상황 자체가.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얘기했는지 기억하기가 대단히 좀 어렵고 해서 제가 오전 중에 그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사실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의 말씀을 주시고 또 찬찬하게 생각해 보니 또 그러한 점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올리지만은 이 언론이 김영란법이 운용되면 언론인의 친척이 대접받는 일로 언론이 취재를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을 제가 1월 19일자 발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게 1월 20일자 제가 발언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김영란법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만 언론이 침해가 될 때 언론 자유가 더 우선돼야 된다라고는 공식적인 발언을 제가 한 게 불과 한 달 전 일입니다. 따라서 제가 언론인들을 상대로 해서 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1시간 반 동안에 제 대화 중에서 조금 과장됐거나 또는 좀 흥분된 상태에서 말씀을 올린 것으로 용서를 해 주시고 제 언론과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답변 과정에서 제가 착오를 일으켰거나 또는 잘못 말씀드린 게 있다면 의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사실 인간이라는 게 기억력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고 해서 의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금쪽 같은 10분 중에 제가 오늘 야당 의원들이 정론관에서 한 행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언론사의 제가 알기로는 젊은 기자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녹음 파일은 아마 취재 차원에서 녹음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 순수성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파일이 저는 실수라고 믿고 싶습니다. 실수로 야당 의원에게 넘어갔고 이것이 또 KBS에 넘어가 가지고 방영까지 되었습니다. 취재원 보호는 우리 언론의 생명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목숨 같이 여기는 이 취재원 보호, 젊은 기자가 실수로 취재원 보호를 다 하지 못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 공세를 위해서는 이 젊은 기자의 앞날에 대해서는 전혀 고르지 않고 정치 공세를 위해서는 이 젊은 기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 야당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저는 국회의원이 아닌 인간적으로 자괴감을 느끼고 정말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과연 그 기자는 우리 국민 아닙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꼭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모든 언론들이 다 그렇게 녹음을 하고 이렇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김경엽 의원입니다. 사실 이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해야 될 발언인 것 같은데요. 뭐 기회를 잘 안 주시니까 제가 직접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문제의 쟁점은 총리 후보자께서 대학 교수나 총장을 만들어 줬다는 발언,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김영란법에 대한 총리 후보자의 발언이 과연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발언이었는지, 이건 여당에서 주장했던 바입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언론을 회유, 협박하기 위해서 했던 발언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런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간단하게 음성 파일을 확인했으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을 확인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이 파일 이 자체를 거부하고 비공개라도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저희 당의 요구에 대해서 그것조차도 여당이 거부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론관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론관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밝힌 것은 여당의 청문회장에서의 확인을 거부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야당의 탓을 하시는데, 운영을 하실 때 위원장님은 이런 발언은 굉장히 편파적일 수 있습니다. 공정하게 운영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녹취 과정에 문제가 전혀 없었다라는 건 이제 여당도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야당이 제공한 게 문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은 여당이 제공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문제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파일에 대해서 파일 자체의 문제를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이 자리 청문회를 통해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께서 실질적으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언론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을 하시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고칠 수 있는 사안인지도 확인을 해보시고 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걸스데이의 시크릿 아이템, 큐트 핫팬츠, 러블리 스카트, 토트백, 키를? 아니, 진짜 시크릿 아이템은 시크릿 스타걸. 속눈썹을 볼륨 있게, 손끝까지 화려하게. 걸스데이의 비밀, 시크릿 스타걸. 쉿, 비밀이야.